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그 행위시법주의 예외를 한번 볼 건데, 일단 아까 그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임을 규정하고 이건 이제 예외 규정임을 기억하자. 행위시법주의 예외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또 재판시법주의라고도 해. 형법과 형사법의 규정을 보면 형법 제1조 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즉 피고인에게 유리해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예외라고 했지. 원칙은 행위시법인데 그 행위가 그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즉 피고인에게 유리해진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1조 3항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이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보면 범죄 후 법령이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히 선고를 한다. 면소 판결하는 것이 무죄가 아니다. 항상 무죄로 바뀌는 거 주의해. 그래서 용어에서 보면 아까 그때 했지만 범죄 후란 실행행위 종료를 의미하는 거고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제1조 2항, 1조 3항이 적용 배제를 보면 경과 규정을 두어서 그 유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설 폐지된 거 체크하고, 그래서 쭉 이제 보면 동기설 폐지를 보면 그 법령 변경 후 범죄 구성 요건의 영향,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됩니다.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법이 바뀌지 않고 다른 법이 바뀐 경우에는 범죄 성립과 처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사법적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범죄와 처벌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이 바뀌었다면 그 법 변경으로 인해 범죄 처벌에 영향을 주더라도 새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이 바뀌어야만 새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 적용 예외 한시법, 형벌이 범위 변경이 아닌 경우,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 한시법이 그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법령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좀 더 추가적으로 왜 한시법을 법률이 변경으로 보지 않을까? 이걸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때 코로나19 때 그 4인 이상 집합 금지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 코로나19 시절 정부는 4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일시적인 법령을 시행했지만 이후 바이러스가 통제되면서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때 집합 금지가 시행 중일 때 위반한 사람이 재판 시점에 법이 해제되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특정 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 규제를 위반했으면 이후 법이 해제되더라도 당시 법적 효력에 따라 처벌됩니다. 즉 한시법의 종류는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이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동기설 폐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 그래서 쭉쭉 문제 보면 형사법 제326조 제4호에 따른 면소 판결 맨날 무죄로 속이는 거 주의한다고 했지. 그래서 기출 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근데 이걸 무죄로 속여서 오답인 지문으로 출제했네. 형법 제1조 3항 아까 그 조문을 읽었으니까 패스하고 보면 형이 집행 면제를 형이 선고 무효로 바꾸어 출제를 한 포인트 주의하고, 그래서 기출 보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이 선고를 무효한다. 틀렸죠? 형이 집행을 면제한다고 했지 형이 선고를 무효로 한다고 한 적은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케이스를 보면 조문을 읽어보면 재판 확정 후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형이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형기만이 형역에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 규정인 행위시법이 적용되어 종전이 형을 그대로 집행한다. 기출 보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이 집행을 면제한다. 알죠? 그 행위가 그 형법 제1조 3항 재판이 확정된 후를 본 순간 형법 제1조 3항을 생각해야 되고 1조 3항은 1조 2항과는 다르게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만 형이 집행을 면제하니까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경해진 경우에 형이 집행을 면제한다는 틀린 지문이죠. 조문을 조금 더 그냥 조문을 그냥 암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계속 반복하면서 조문을 외우자. 14번 왜곡한 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신법 소급표 불인정 사례.
외국환 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거주자가 해외여행 기본 경비를 더 많이 가지고 출국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는 법률이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인 형법 제1조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1조 2항이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법 소개표가 부정되고 원칙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이걸 이제 국법이 추후표가 인정된다고도 보죠. 외국환 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 없이 소재에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 경비가 상향 조정된 경우 신법이 소급표가 인정된다. 틀렸죠? 신법이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아예 이 외국환 관리 규정의 개정 자체를 법률이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 우리가. 그래서 쭉쭉 보면 국법이 추구표가 이제 무슨 말이냐? 이건 내가 용어적으로 좀 부족해서 좀 넣어놨는데 국법이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말은 기존 법률이 이미 폐지되었거나 개정된 상태에서도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해 국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즉 법이 변경된 이후에도 과거 법률이 여전히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 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용어적으로 살짝 헷갈려가지고 한번 넣어놓은 거고 쭉쭉 보면 15번 법인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과 신법 적용. 법인에 대한 양별 규정에 면책 규정이 신설된 것은 그러니까 양별 규정에 면책 규정이 신설된 거잖아. 그럼 이제 이게 뭐야? 피고인에게 유리해진 경우지. 쭉 보면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맞죠? 면책 규정이 신설된 거니까 경해진 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형법 제1조 2항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죠. 16번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된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행위시와 재판시를 비교하여 가장 가벼운 법을 적용합니다. 포인트가 두 개죠. 법원의 직권 일단 포인트고 행위시, 재판시, 중간시 이 모두를 비교해요. 그 여러 차례 가장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중간시법, 재판시법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가벼운 법이 적용된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약간 그 중간시법을 더 추가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는 그 편집하다 빼먹은 거 같네. 쭉 보면 만약 개정 전후의 형량의 차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행위시법과 재판시법만 비교해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인 거 조심해야 돼. 행위시법, 중간시법, 재판시법 이걸 뭐 전부 비교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가장 가벼운 형이 적용되는 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기출문제 보면 범죄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틀렸죠? 이렇게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시, 중간시, 재판시 이 법을 모두 비교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가장 가벼운 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출 보면 두 번째 보면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다면 비록 그 범행에 대한 형이 경중의 차이가 없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위시법인 국법을 적용할 수 없다. 틀렸죠? 법원은 직권으로 형이 경중의 차이가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원칙 규정인 행위시법 국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라는 그 절차에 어그로가 끌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다음 보면 이제 범죄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여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한다. 그 무조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형이 경중을 비교해보고 가장 가벼운 형이 적용되는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요. 이게 틀렸지. 이게 아니고 무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그 비교하는 거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요. 이런 건 없어. 이 포괄일체 법 적용은 다시 한번 적어놓은 건데 헷갈려서 적어놓은 거니까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17번 강간에 의한 상해치상죄와 법 개정에 따른 처벌 변화.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된 경우 그 행위시, 중간시, 재판시를 전부 비교하여 가장 가벼운 형벌을 적용합니다. 보면 이건 약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좀 그냥 이제 이론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좀 이제 사례로 좀 구성을 했죠. 행위시법 2010년 3월 30일 이전 단순 강간에 의한 상해치상 때는 특정 강력 범죄에 포함되어 엄하게 처벌된 거야. 행위시 당시에는 피고인이 불리했네. 중간시를 보면 2010년 3월 30일에 개정이 된 거야. 중간시법인데 이때는 흉기 사용 또는 2인 이상 합동 범죄만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여 기존 단순 강간에 의한 상해치상 때는 특정 강력 범죄에서 빠지게 된 거지.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네.
그다음에 재판시법 2011년 3월 7일에 또 재개정이 된 거야. 다시 또 단순 강간에 의한 상해치상죄가 다시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된 거지. 다시 피고인이 불리해졌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행위시법, 중간시법, 재판시법 이 세 개를 모두 비교해요. 가장 경한 법이 적용돼야 하니까 이 사례에서는 중간시법이 적용되어야겠죠. 이건 이론을 적어놓고 기출문제 보면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3월 31일 개정되기 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1항,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다시 2011년 3월 7일 다시 개정되면서 2010년 3월 31일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 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해졌다면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한다. 아니죠. 중간시법이 가장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경한 법이 적용돼야 하니까 중간시법이 적용되어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겠죠. 단순 강간에 의한 상해치상죄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18번 형의 경중의 비교는 법정형을 표준으로 합니다.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법정형이 경중을 비교할 경우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이제 모든 형이 경중을 비교해야 한다고 속였는데 그게 아니고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무거운 거, 중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출문제를 어떻게 속였는지 보면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면 여기까지는 맞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법정형이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는 모든 형이 경중을 비교한다. 아니죠. 법정형이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는 모든 형이 경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 보면 신구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이 경중을 비교해요. 신법이 경한 경우에도 경합범 가중한 형, 즉 이걸 이제 처단형이라고 하는데 이 처단형이 구법보다 오히려 신법에 중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질문이죠. 처단형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보면 경합범 가중한 형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처단형이야. 그러니까 처단형이 구법보다 오히려 신법이 중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신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애초에 틀린 거죠.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단형이 구법보다 오히려 신법이 중화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신법이 적용되는 거 아무런 상관없어. 처단형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형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설명한 거 좀 읽어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처단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있다. 처단형이란 법정형, 법에서 정한 형벌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경합범 가중한 형은 처단형을 의미한다. 문제 지문에서는 신법이 경한 경우에도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이 구법보다 중해지만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형이 경중을 비교할 때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법이 경한 경우에는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신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오답입니다. 또한 법률상의 가중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합니다. 형의 종류와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신법에 경한 선택형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택형이 경한 쪽이 경한형에 해당하고 임의적 감경보다 필요적 감경 쪽이 경한형, 더 가벼운 형에 해당합니다. 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게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이 있다고 치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 더 무거운 형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측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는 조금 더 경한 선택지가 있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이니까 당연히 5년 이하의 징역이 더 무거운 형입니다. 기출 보면 구형법이 같은 조항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었다면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다. 아니죠. 형이 더 가볍게 경하게 변경된 것이다. 보면 일단 법정형을 비교해서 형이 경중을 가리고 만약 형의 종류와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더 가볍다. 따라서 아래의 지문은 3천만 원이래. 3년 이하의 징역이 더 경하다. 만약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형의 종류와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신법, 선택형이 더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출보면 행위시법인 구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인 신법에 규정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구법에 비하여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신법의 형이 더 경하므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니죠. 일단 법 적용을 비교해서 형이 경중을 갈리는 게 첫 번째니까 여기는 5년이고 여기는 3년이네. 여기는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그 선택형이라 하더라도 이 3년이 더 일단 법정형부터 비교하는 거니까 3년이 더 경한 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19번. 형법 제37조 후단 규정에 따른 경합범 처벌 변화와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변경 사례.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근데 이제 경합범으로 변경되는 것은 처벌되는 것은 이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죠. 그래서 보면 개정 전에는 모든 확정된 판결이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만 경합범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되었다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이 구법보다 경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2항 행위시법주의 예외가 적용된다. 그래서 기출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해졌으니까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주의 예외가 적용되는 거죠. 20번 피고인에게 유리해졌어. 반의사 분별죄로 바뀌었거든. 기출 보면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36조 위반죄가 반의사 불법죄로 제정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피고인에게 유리해진 거지. 그리고 또 경과 규정도 없었으니까 형법 제1조 2항 행위시법주의 예외가 적용돼서 피고인에게서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자, 여기가 이제 진또백이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21번, 22번 동기설 폐지에 관한 부분인데 보면 21번 형사법적 관점이 변화에 따른 위임명령의 변경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는 법령이나 고시 등이 변경되면 이는 형사법적으로 중요한 변화이므로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재판시법, 행시법주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러한 규정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는 법령이나 고시 등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법령의 체계와 내용상 형벌법규의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출 쪽 볼게.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과 같은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의 구성요건이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2항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제 그 형벌법규 위임을 받은 법령이나 고시가 그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제 이들이 변경된 것은 형벌법규의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면 되죠. 네, 기출 또 보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인 규율이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2항이나 형사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보니까 핵심은 이제 형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 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게 변경된 경우에는 법령이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22번 법무사법이 개정된 거지 변호사법은 개정된 적이 없다. 형법 제1조 2항 예외규정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 2022도 46108년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에 대한 사건으로 법무사법 개정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법무사법이 변호사법과 직접 관련이 없고 형사법과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 행정규율이므로 법무사법 개정이 피고인의 처벌에 영향을 주는 형사법적 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기출 보면 법무사인 갑이 개인 파산, 회생사건 관련 법률 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이후에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이 파산사건 및 개인 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되었다면 위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이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2항이 적용된다. 이건 틀린 지문이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제 법무사법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예 다른 법 개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형사법적 변화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2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시법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여서 조금 더 설명을 보태봤는데, 보면 법무사 갑이 A라는 법무사 업무를 하다가 병원사법 위반으로 걸린 거야. 근데 나중에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A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로 포함된 거야. 그래서 갑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법이 바뀌었으니까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서 면수 판결을 해줘. 나한테 유리하게 바뀐 거 아니냐. 이제 법무사법에 따라서 법무사법에 A라는 업무가 이제 법무사 업무가 된 거잖아. 원래 아니었는데. 근데 판사가 얘기하는 거야. 행위시법주의라는 원칙이 있는데 네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번에 바뀐 법무사법은 병호사법 제109조에 의해 위임된 변경도 아닌 별개의 다른 법률에 불과하고, 법무사법이 바뀐 게 법무사법은 형사법이 아니고 행정규율이야. 그리고 또 이게 법무사법이 바뀐 게 아니고 병호사법이 바뀐 게 아니고 법무사법이 바뀐 거잖아. 이런 개정이 너희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법적 변화라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형법 제1조 2항 같은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결국 법무사법이 개정되었더라도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갑은 여전히 병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는 병호사법 위반으로 걸린 거고, A라는 업무가 법무사법에 의해 들어왔다 하더라도 병호사법이 개정된 게 아니니까 그대로 처벌받는다는 소리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1조 2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죠. 한시법 추급표 문제와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범위. 협의 한시법은 미리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법률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효기간 종료 직전에 법 위반 사건이 폭증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기간 중에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 한시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생긴 거야. 이런 현상을 한시법의 추급표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형법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이 변경해 법률이 폐지도 포함시킨다면 법률이 폐지될 때마다 과거에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한시법처럼 유효기간이 끝나서 법이 없어지는 경우는 형법 제1조 2항이나 형사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즉 협의 한시법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끝나서 법이 없어지는 경우를 법률의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는 소리야. 기출 질문 보면 법령 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2항이나 형사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24번. 인시법이나 효력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법령의 경우 행위시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2020도 16420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임시법이나 특정 사건에 따라 효력이 소멸하는 법령이 변경되어 그 법으로 처벌받던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신법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임시법이나 효력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법령의 경우 행위 당시의 법, 행위시법이 아닌 행위시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법령은 효력의 끝이 명확하지 않아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 법을 지켜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시법주의가 아니고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주의 예외가 적용되어 바뀐 법에 따라 피고인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출 보면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건이 발생에 따라 효력이 소멸을 예정한 법령이나 그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법 제316조 제4호 신법이 적용된다. 이 23번과 24번을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 협의 한시법은 미리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법률이잖아. 근데 이제 임시법이나 효력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법령을 보면 이 임시법 같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막 특정하지 않은 거야. 유효기간이 막 특정된 게 아니고 협의 한시법과 다르게 일정한 사건이 발생에 따라 효력이 소멸을 예정한 법령이라고 보면 되고, 또 일시적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이 임시법 같은 경우 있잖아. 얘네들은 이제 신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 협의 한시법처럼 미리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법률은 그 신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법률의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 행위시법주의 원칙이 적용돼 1조 2항이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협의 한시법 좀 정리를 해보면 협의 한시법 정의가 이제 유효기간을 미리 정한 법률,
이런 경우에는 법률이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 법률이 변경 X 따라서 1조 1항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된다. 행위시법 적용. 원칙 규정이 적용,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원칙. 그러나 이제 임시법 또는 효력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는 종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효력 종료 명확 X 그냥 이렇게 적어놓을게. 보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유효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정확히 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유효기간 특정 X 일정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효력이 소멸을 예정한 법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법률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 형법 제1조 2항 그리고 형소법 제326조 제4항에 따라서 신법이 적용된 거지. 간단하게 하면 협의한 시법, 신법 적용 X, 원칙 규정의 적용, 임시법과 효력 종료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 법률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1조 2항 그리고 형소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돼서 신법이 적용되는 거 이렇게 보면 돼. 이제 25번 형법 제1조 2항 법률이 폐지가 법률이 변경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 반복해서 말하지만 형법 제1조 2항이 법률이 변경에 법률이 폐지를 포함시킬 수는 없어. 만약 법률이 변경에 법률이 폐지도 포함하게 된다면 법이 폐지되는 모든 경우에 행위시법이 예외가 적용되어 법률이 폐지되는 모든 경우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보면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다음에 동기설 폐지에 따른 국법의 추급표 규정. 동기설이 폐지되었으므로 벌식조항의 삭제 동기여를 불문하고 비범죄화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기출 보면 구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관한 벌식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아무런 경과구정 주지 않은 경우 국법의 추급표가 부정된다. 간단하게 맞는 지문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법에는 약효에 관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신법에는 약효에 관한 광고가 허용된 경우에는 이제는 동기시효이 폐지되었으므로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국법의 추급표가 부정된다고 보면 되죠. 이 국법의 추급표가 부정되는 멘트가 좀 헷갈려가지고 내가 계속 위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국법의 추급표를 인정한다는 말은 기존 법률이 폐지되었거나 개정된 상태에서도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국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는 뜻이죠. 새 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법을 계속 적용하는 거죠. 피고인에게 유리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국법의 추급표가 부정된다는 게 맞는 국법의 추급표가 부정되어져. 과거법을 계속 쓴다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좀 더 지금 생각했는데 국법의 추급표를 그냥 과거법을 계속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과거법을 계속 쓴다. 근데 이거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해졌으니까 국법의 추급표, 과거법을 계속 쓴다는 게 부정되어야겠죠. 이제 헌빈관과 형법 제304조의 폐지. 아니네. 여기 26번을 좀 빼먹었구나. 보면 형법 제324조 제1항이 2016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강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 형이 국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죠. 선택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신법 적용해야겠죠. 동기설 폐지로 인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해졌다면 무조건 신법을 적용하는 거죠. 법률이 변경에 의해서 형이 가벼워지거나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니까 신법 적용해야 되고 1조 2항에 따라서 면소 판결이 해야 되고 가발성이 소멸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27번 혼민관과 형법 제304조의 폐지. 혼민관을 규정한 형법 제304조가 폐기되었는 바 304조의 내용 중 위계가늠죄 부분이 폐지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지 전에 행한 위계가늠죄 행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맞죠? 이건 내가 헌법하고 순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형법이 폐지된 거고 헌법 폐지된 거 아니고 갑자기 위헌 판례라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면소 판결이 아니고 무죄가 아니냐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다시 또 읽어보면 혼민관 규정한 형법 제304조가 폐지된 거야. 그리고 이제 폐지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법률이 변경에 의해서 형이 이제 폐지된 거죠. 따라하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해진 거니까 형법 제1조 2항으로 가서 면소 판결을 해야겠죠.
이거 내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비교해보라고 한번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시법과 백지형법. 이건 짧으니까 그냥 쭉쭉 이어서 바로 가볼게. 그래서 보면 한시법 명령 규정 있냐? 없어 이 자식아. 형법은 한시법의 효력에 대해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29번 한시법이 추구표 긍정설 판례. 한시법이 추구표 긍정설이란 법이 유효했던 기간 동안 저지른 위반 행위는 행위시법을 기준으로 법이 폐지되었더라도 위반 행위가 일어난 시점의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시법은 정해진 기간 동안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므로 그 기간 안에 저지른 위반 행위는 여전히 처벌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추구표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이 만료되기 직전에 사람들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의입니다. 추구표에 대해서 아까 쉽게 얘기했었죠. 추구표 뭐라고? 과거법을 그대로 쓴다. 과거법 그대로 쓴다. 네,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코로나19로 설명했던 게 가장 예시가 효과적인데, 코로나19 한창 유행했을 때는 4인 이상 집합 금지였는데 유행 끝나고 나서 집합 금지 해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유행 당시에 집합한 거 미래에 이제 해제되고도 그때 과거에 집합 금지일 때 집합 모였으니까 그거 처벌해야 된다 이유로 뭐 그런 얘기죠. 한시법의 경우 추구표 긍정설은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한 당시 형벌법규를 그대로 재판한 당시에 추구표를 적용한다. 코로나19 4인 이상 집합 금지 이거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30번 추구표 부정설. 한시법이 추구표 부정설. 통설이죠. 판례는 긍정설이고 이제 부정설은 통설. 한시법이 추구표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한시법의 효력 상실은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얘는 이제 법률의 변경으로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판례는 그 법률의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법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부정설은 반대로 이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보면 한시법이 추구표를 부정하다는 견해, 그러니까 통설은 한시법의 폐지를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보고 집합된 한시법을 더 이상 적용해 처벌하지 말고 면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너가 이제 과거에 코로나19 때 4인 이상 집합 금지일 때 너가 모였더라도 이 과거에 이제 미래에 코로나 풀리고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처벌하지 말자.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기출 보면 한시법이 추구표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한시법의 효력 상실은 형법 제1조 2항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죠.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다는 걸 적용했다는 거니까 면세 판결을 해가지고 가별성을 사라지겠다는 거니까 1조 2항 적용되고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게 30번 한시법의 추구표 부정설 통설의 입장이죠. 31번 협의 한시법과 광의 한시법, 민시법의 구분. 최근 2020도 16420 전원합의제 판결에서 동의서를 폐지하며 다른과 같이 판결했다. 협의 한시법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법령의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면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한시법의 추구표의 긍정설이라고 했죠. 따라서 행위시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조 2항 적용해야 한다, 뭐 신법 적용해야 한다, 재판시법 적용해야 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 2번 반면 광의한시법, 인시법, 즉 일정한 사건에 따라서 효력이 소멸되는 법령이나 일시적인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령은 그 효력이 끝이 명확하지 않아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비범죄화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구표 부정, 추구표 인정. 최신 판례는 협의 한시법과 인시법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 제1조 2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니죠. 임시법 같은 광의 한시법의 경우에는 추구표를 부정해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협의 한시법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위시법 적용해야 한다. 간단하게 또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협의 한시법 신법 적용하지 법률의 변경으로 보지 않으니까 행위시법주의 원칙으로 원칙 규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광의한시법 유효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인시법 같은 경우에는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이건 이제 법률의 변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얘는 이제 협의한시법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광의한시법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률의 변경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해진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법률의 변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의 예외가 적용되어 가지고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아까 설명했던 거 사실 똑같은 내용이야. 이제 좀 추가해야 될 게 임시법이라는 것을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률의 경우를 광의한시법이라고도 또 설명할 수 있다. 광의한시법이라는 용어로도 불린다. 이렇게 이 정도만 좀 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판례는 협의한시법과 인시법, 즉 광의한시법을 구분하고 있죠. 마지막 32번 보충 규범의 개폐,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나요? 네, 보충
보충 규범의 변경도 형법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충 규범의 변경은 형벌법규의 가벌성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재판시법, 신법이 적용되어 원서 판결을 선고해야 되므로 가별성이 소명된다. 이거 잠깐 세트로 기억해. 형법 제1조 2항, 행시법주의 예가 적용된다. 원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가별성이 소멸된다. 기출범은 백지형법이 보충 규범인 고시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동기를 따져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다는 법 이념상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란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 행위에 대한 가별성이 소명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고시가 백지형법이 보충 규범인 고시 변경. 형벌법규의 가별성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이 변화에 근거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2항이 적용되고 재판시법 적용되고 면서 판결 적용해야 되니까 가별성이 소멸된다. 따라서 가별성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기출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문제 보면 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보건복지부 고시 실효가 영업시간 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단속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 가백의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된다. 아니죠. 정책적 필요를 동기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시 실효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고 또한 비범죄화된 핵심은 뭐야? 비범죄화된 경우이므로 실효의 동기를 불문하고 고시가 실효됐잖아. 이런 경우 비범죄화된 경우라면 동기를 불문하고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재판시법 신법이 적용되며 형사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가별성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정책적 필요를 동기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시 실효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고 비범죄화된 경우이므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이 적용되고 형사법 326조 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가별성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시간적 적용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에 이제 장수적 적용 범위로 이어서 가겠습니다.